네, 들으신 것처럼 한 평도 안 되는 땅을 팔아서 2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알박기 업자 때문에 시행사가 자금 부족을 겪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알박기가 리포트 통해서도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는데 어떤 건지 또 어떻게 0.55평의 땅을 1,000만 원에 사서 20억 원에 팔 수 있는 건지 이게 가능한 건지. 알박기라고 하면 어떤 그 사업지 안에 중간에 소위 말하는 그 알을 박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알이 소위 그 알이라는 그 부지가 박혀 있으면 설계라든지 또 개발 사업 하는데 차질을 겪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악용해서 때로는 투기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150배라는 이런 차익은 정말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차익을 기대를 해보려고 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매입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라면 사실 금융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차익으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지연시킨다든지 또는 이런 그 비용들이 증가가 되면서 아무래도 분양 가격이나 이런 것들 상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알박기를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만연한 건지 또 처벌 가능성도 있는 건지. 만연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굉장히 그런 사업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사업지 주변에 있는 그 지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용역비를 한 20억 정도를 청구를 했을 정도면 지주 사업하면서 나의 기여도도 인정을 해달라고 하고 그 기여도 안에서 본인도 땅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본인의 목적도 좀 달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서 이런 그 세금적인 부분들 만약에 좀 피하게 된다라고 하면 탈세에 대한 그런 그 문제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 조세범으로 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부당이익을 좀 반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부당이익이라고 한다라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만약에 그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도 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조나 또는 그 주변 환경, 개발 소식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투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세 시장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 무려 49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25개구 전부에서 전세값이 올랐어요. 근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전세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는데 이게 야금야금 오르더니 아주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국의 아파트 값 그 동향들을 보니까 서울의 지금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 대비해서 0.07% 올랐거든요.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을 봐야 되는데 지금 49주째 그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뭐를 볼 수 있겠냐면 아파트 값에 대한 그 부담감들 때문에 전세 시장으로 머무르는 경향들도 있고요. 또 지금 봄철 이사철이라는 그 계절적인 요인도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세 사기에 대한 그 여파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임대차법세에 대한 그런 후유증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전세 시장에 녹아져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49주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독 이제 마용성 이 지역에서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전세값이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서울의 상승세, 마용성이 끌어올렸다고 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집을 지금 사야 되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 이렇게 계속 전세값도 오르고 아파트 매매값도 오르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전세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소위 선행 시장으로 보거든요. 전세값이 오르게 된다면 이 선행을 하면서 매매값을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마용성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의 대체지 또 강북에 대해서도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유독 그 눈에 띄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선행 시장으로 보는 청약 시장도 예. 청약 가점이라든지 청약률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매 시장 같은 경우도 경매 가액이라든지 경매율이 지금 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서울의 그 거래량을 그 수반한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금리가 인하되기 그 직전 단계 지금 상반기 정도이기 때문에 네. 하반기엔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금 여력이 있는 한 그리고 본인의 뭐 금리 부담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금매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것도 뭐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저는 지금 그 시장의 흐름이나 뭐 매매 그 지수라든지 심리 지수 뭐 이런 것들 본다라면 전세 가격 외적으로도 매매 가격도 상승 전환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